내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알면서도 그 사람 말을 계속 따를 거야?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나야, 아버지야? 내 아버지의 과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 우리 둘 다 가족의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사랑이 과거와 편견에 도전받을 때 은지와 기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힘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지입니다. 올해로 28살이 되었고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름 인정받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에요.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제 남자친구 최기환과의 사랑이에요. 기환은 저보다 2살 많은 30살이고 실내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은 물론이고 세심하고 다정한 성격 덕분에 함께 있을 때마다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나게 된 건 친구들의 모임에서였어요. 사실 그때는 서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후 우연히 회사 프로젝트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기환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항상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고 우리가 연인으로 발전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 1주년이 되던 날 기환은 저를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원래도 특별한 날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디저트가 나오기 전에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은지야, 나와 결혼해 줄래? 그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질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제 대답은 당연히 네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결혼 준비를 위해 그의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이 됐어요. 기환은 늘 자신의 가족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특히 기환의 아버지인 최영수 씨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더욱 그랬어요. 그는 꽤 보수적인 성격에 자식들에 대해 기대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첫 만남은 수원의 가족집에서 이루어졌어요. 기환의 어머니는 정말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의 여동생도 저와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따뜻하기보다는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대화 도중에도 아버지는 종종 짧게 끊으며 저를 세밀히 관찰하는 듯 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은지 씨,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과 진정으로 함께할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흔한 조언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환에게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 나한테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야? 기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아버지는 원래 좀 엄격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말에 안심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 걸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그의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 쓰게 되었어요. 가족을 만나기 전에는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상황은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기환의 아버지는 그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저를 철저히 검증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기환은 예전과 다르게 자주 전화를 받았고 통화 내용이 끝난 뒤에는 항상 무겁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환아, 아버지랑 통화할 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 제가 물으면 그는 짧게 대답하고 했어요. 그냥 가족 얘기야. 별거 아니야.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뭔가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저는 기환이 저를 배려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실은 속상했어요. 며칠 후 기환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기환은 서둘러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일상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기환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기환의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는 계속 저를 의식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은지 씨,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서울에서 태어나셨다 했나요? 어떤 동네였죠? 질문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것들이 의도적으로 제 과거를 파헤치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우리 가족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니겠죠? 결혼은 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에 칼을 꽂는 듯한 충격을 주었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뜨거워졌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기환에게 따졌어요. 너희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정말로 나한테 말 안 해줄 거야? 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기환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너무 까다로우신 분이야? 우리 엄마도 아버지랑 결혼할 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하셨어. 그의 말은 저를 조금 진정시켰지만 사실은 별다른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아버지는 계속 저를 압박하는 듯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기환에게 아버지가 저에 대해 뭔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왜 결혼을 준비하는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끊임없는 간섭과 그로 인한 기환의 변화는 우리 관계에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기환을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과의 문제는 제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죠.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 며칠 후 기환이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도 무슨 일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지만 먼저 묻기가 두려웠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던 순간 기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아버지가 내 가족에 대해 알아보셨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뜻인지 물어볼 새도 없이 기환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걸 알아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과거는 제게도 깊이 묻어두고 싶었던 상처였어요. 아버지는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거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그 일로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일하셨고 저는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감내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지나갔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거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제 앞에 나타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환에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과거를 알고 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기환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는 집안과 결혼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하셨어.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은지야, 너랑 내 가족이 그 일을 의도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잖아. 하지만 그의 말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저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판단하고 우리를 비난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기환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지야,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그냥 잔이야, 기환.
넌 아버지 말을 무조건 이해하려고만 해. 하지만 내가 이해해야 할 건 우리 가족이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후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는지야. 그날 대화는 결국 서로의 상처만 더 크게 했어요. 기환은 제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 대해 품고 있는 편견에 너무 깊이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기환의 가족과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어요. 저는 기환을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 특히 아버지와의 문제는 점점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처럼 느껴졌어요. 이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나셨고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어. 그 집안은 널 존중하지 않잖아.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려는 게 옳은 일이니? 어머니의 말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기환을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기환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 사랑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말씀도 맞는 말 같았어요. 저는 정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걸까? 기환도 이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양쪽의 감정을 모두 이해하려 했지만 그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 했어요. 하루는 그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은지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너도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졌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기환의 집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불안한 상태로 있을 수 없었고 직접 그의 아버지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기환은 제 결정을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참을 수 없어. 내가 직접 가서 내 입장을 말할 거야. 기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응대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저는 그의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저희 관계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반대하시는 이유를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제 기대와는 달리 전혀 솔직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런 집안의 사람을 우리 집안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저희 가족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그게 저와 기관의 사랑과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기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래는 과거 위에 세워지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내 과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이 겪은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런 시선을 보내는 아버님께도 더 이상 설득할 말이 없네요. 집을 나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기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기환아, 내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반대할 거야. 나도 이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어. 기관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미안해, 은지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겠어. 하지만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을 찾을게.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됐지만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 걱정이 앞섰어요. 기환의 아버지와의 대립이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아버지가 저희 가족의 과거를 문제 삼으며 저를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환의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그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과 행동의 배경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게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보조사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기환의 아버지 최영수 씨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어요. 사실 이런 일을 친구에게 요청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결혼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에 용기를 냈어요. 며칠 뒤 친구는 제게 연락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저희가 만난 자리에서 친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내가 알고 싶은 정보는 찾았어. 그런데 이걸 들으면 많이 놀랄 거야. 그 말에 심장이 떨렸어요. 친구가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환의 아버지는 과거 수원 지역에서 불법적인 땅 투기와 관련된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당시 그는 지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부동산을 싼 값에 매입하고 이후 개발 계획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제 친구의 가족도 그 사건으로 인해 집을 잃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항상 고결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저를 비판하던 기환의 아버지가 과거에 이런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니. 그가 저희 가족의 과거를 들춰내며 저를 부적절한 사람으로 몰아가던 그 모든 모습이 위선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생각에 휩싸였어요. 기환의 아버지는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그는 제 가족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우리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국 기환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의 부당한 비난을 참을 수 없었고 그가 우리 가족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이번 만남은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긴장도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환에게 이 만남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지야, 아버지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야. 괜히 너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기환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 기환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저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기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고 저를 향한 그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심과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먼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긴 침묵이 이어지던 순간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버님께서 제 가족의 과거를 조사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버님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아버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아버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제 가족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여러 한 장씩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어요. 15년 전 아버님께서는 수원 지역에서 불법적인 땅 투기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사람은 제 친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었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아버님, 이런 과거를 가진 분이 다른 사람의 과거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기환도 방에 들어왔어요. 그는 제가 보여준 자료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이게 사실인가요? 기환의 목소리는 충격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어요. 긴 침묵 끝에
그의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 사실이다. 나는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무거운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기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왜 은지와 그녀의 가족을 그렇게까지 비난하셨나요? 아버지께서도 완벽하지 않으셨으면서.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환의 아버지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겪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그는 더 이상 제 가족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홀가분했어요. 기환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지야, 너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한 게 정말 맞는 일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하게 기환의 아버지로부터 만남을 제안받았어요. 처음에는 그가 왜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만남이 어떤 식으로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고 그곳에서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환의 아버지를 마주한 순간 저는 그의 표정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깊은 고민과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차가운 모습만 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내게 사과하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차갑게 대했던 그가 갑자기 사과를 한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구나. 나는 기환을 너무 아끼다 보니 혹시라도 너와 결혼하면서 우리 아들이 힘든 일을 겪게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너희 가족의 과거를 들춰보고 그걸 이유로 너를 비난했던 것 같다. 그의 말에는 후회와 함께 아버지로서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이 말을 꺼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았다. 내 가족도 너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했던 건 정말 큰 실수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가 내 과거를 숨기고 너를 비난했던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가 절대 이런 사과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진심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버님,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하며 제 감정을 솔직히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와 기환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내가 이제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구나. 그날의 대화는 제게도 기환의 아버지에게도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우리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없애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기환은 저를 찾아와 깊은 고민 끝에 마음을 전하려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날 그는 평소와는 달리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걱정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은지야.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깊었어요. 내가 많이 늦었지?
너를 위해 뭔가 해야 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너 사이에서 갈등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저도 힘들었지만 기환 역시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힘겹게 균형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게.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해. 나는 우리를 위해 싸울 거야. 아버지도 설득할 거고, 우리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거야. 그가 진지하게 말하는 동안 저는 그가 얼마나 결심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은 단순히 저를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약속처럼 들렸어요. 기환아, 정말 고마워. 저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의 말은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불안과 상처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기환은 제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은지야, 우리가 함께라면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미래를 절대 과거의 그림자에 맡기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게 내 진심이야.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기환아, 나도 너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나도 너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그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다시 확인하며 더욱 단단해진 관계를 느꼈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어려움은 우리를 흔들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며칠 뒤, 기환은 아버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아버지, 저는 은지와의 결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녀의 과거를 문제 삼는다면 저는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은 아버지가 처음에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지만 점차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의 노력과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큰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며 서로를 지지했어요. 그가 제게 보여준 믿음과 사랑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환의 아버지가 드디어 우리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가 생각나면서도 마침내 우리의 사랑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기쁨이 함께 밀려왔어요. 기환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은지야, 이제 모든 게 풀렸어. 이제 우리 둘이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결혼식 준비는 간소하고 소박하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원했어요. 그래서 서울 종로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을 결혼식 장소로 정했어요. 한옥은 우리의 따뜻한 추억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완벽한 장소였어요. 결혼식 당일,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한옥마당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어요. 양가 가족들이 차례로 도착하며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맞이했어요. 기환의 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다정했고, 그의 여동생도 활짝 웃으며 저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환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 남아 있었지만 전과는 다른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은지야, 너와 기환을 축복한다. 내가 그동안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다. 너와 너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는 한참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너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그것이 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구나. 이제 나는 너와 기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도 앞으로 기환과 함께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모든 순간이 진심으로 가득 찼어요. 기환과 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혼인 서약을 하며 우리의 미래를 약속했어요. 양가 가족들은 서로를 축복하며 웃었고 한옥마당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기환의 아버지는 다시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어요. 은지야,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너는 강한 사람이고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의 큰 축복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식 이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기환과 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족들과 함께 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기환의 아버지도 점차 저와 우리 가족을 더 따뜻하게 대하며 우리 관계를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극복한 모든 갈등과 오해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결혼 후 기환과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갈등과 오해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결혼 생활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일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한 집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이었죠. 특히 우리는 양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기환의 아버지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냉철한 성격과 간섭은 가끔씩 우리에게 도전 과제가 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 기환의 아버지가 집을 방문했어요. 그는 예전처럼 권위적인 태도가 아닌 조금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저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새 집에 적응은 잘하고 있나? 그의 물음은 단순한 관심 표현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의 노력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기환도 그런 변화를 인지하며 아버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아버지, 은지가 요즘 새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나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기환의 밝은 태도는 우리 모두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또한 저는 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기환의 아버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저와 기환이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내가 그 집안에서 잘 버텨주는 걸 보니 내가 괜히 너무 걱정했던 것 같구나. 기환도 참 좋은 사람이고 너희 둘이 잘 지내는 걸 보니 이제는 안심이 된다. 그 말에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걱정하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런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용서 바지획이었어요. 기환과 저는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과거를 딛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기환은 언제나 저를 배려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면 그는 항상 옆에서 조용히 위로해 주었고, 제가 어머니와의 문제로 고민할 때면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은지야, 내가 무슨 일을 겪든 내가 항상 내 편이야.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그의 이런 말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환을 이해하고 지지하려 노력했어요. 그의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서로에게 작은 배려를 쌓아가며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단순히 행복한 순간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들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받아들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과 신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며 그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가족마다 감춰진 이야기와 상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이해로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기환과 저는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만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